안녕하세요. TBS 기정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했습니다. 여름방학도 모두 마치고 이제는 수시 원서 접수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 2주 정도 남아있나요? 한 교육업체의 조사를 보니까 올해 수험생들은 6번의 수시 지원 기회 가운데 평균 4.8회를 사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6번의 수시 지원 기회 어떻게 적절히 잘 활용할지 그 전략은 짜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수시 마무리 전략 잘 짜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결정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수시 집중 상담을 합니다.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시는 분이시죠. 중대부고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금 선생입니다. 네, 그리고 2014학년도 입시에서도 합격의 길로 안내해 주실 전문가 두 분 또 모셨습니다. 먼저 송곡여고 이정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네, 그리고 숭의여고의 정재원 선생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네, 자,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이 수험생들,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 2014학년도 수시 상담 접수는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9월 이후에는 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시 상담이 계속 진행이 되니까요. 입시 전략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는 모든 수험생들은 많이들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상담 문의 전화 주실 수 있는데요. 02-311-5441번부터 2번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TBS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과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직접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공무원이 되고 싶어하는 고3 학생 학부모입니다. 네, 수시 원서 접수 얼마 남지 않아서 어머님도 많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논술 전형 희망대학 외에 추천대학은 어디인지 알고 싶습니다. 논술 전형을 생각하고 있나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의 이 학생부 그리고 비교 활동 등을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하셨거든요.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그 3학년 1학기까지의 평균 내신 등급을 보면요. 국어가 3.8등급, 수학이 4.4등급, 영어가 3.7등급, 사회가 4.5등급 해서 국영수사 평균이 4.12등급입니다. 6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가 3등급, 수학이 5등급, 영어가 3등급, 세계지리가 4등급, 생활윤리가 6등급입니다. 네, 예. 비교과 활동입니다. 예, 비교과 활동으로는요, 교내 활동에 이제 1학년 2학기 학급 반장을 했고요, 2학년 과학 골든벨 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창의 사회 영재반에 선발이 된 적이 있었고요. 교회 활동을 보면은, 경희대 지역사회 사회과학 과정을 수료했고요. 봉사 시간은 장애인 종합복지관 등에서 한 72시간 정도의 봉사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기사항을 보면요. 2011년 우수 독서 기록장 동상 한국사 능력시험 3급 자격이 있었고요. 희망대학은 경희대 영어학부, 국민대 법학부, 광운대 법학부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가 돼서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우리 학생은 이제 1학년 때 이제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는데요. 1학년에 비해서 지금 학년이 갈수록 성적이 좀 하락하는 이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2학년 때 많이 하락을 했는데 3학년에 가서 만회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3학년에서도 역시 만회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평준화 일반고등학교인 것을 감안한다면은 학업 역량 분야에서의 약간의 이제 큰 감점 요소가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한국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한국사 능력 자격 시험도 있고 또 1학년 때 한국사 성적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나머지 사회 과목들이 뒷받쳐주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건 뭐 특정 분야, 특히 뭐 역사나 사회 분야에 대한 강점이 있다라고 설명하기가 조금 어렵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교과 활동을 좀 보면요. 1학년 2학기에 학급 반장을 했고 창의사회 영재반에 선발이 될 정도로 굉장히 두드러진 활동이 나타나다가 그 이후에 2학년부터 급격히 활동이 줄어들고요. 특히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총 72시간인데 그 1학년 때 52시간을 했고요. 그 뒤로 이제 20시간 정도가 채워졌으니까 봉사활동도 굉장히 그 비교과 활동이 굉장히 급격히 약화되는 모습들을 무슨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글쎄 말입니다. 예,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수학이 좀 심각하게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사회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이제 한 과목은 꾸준하게 세계지리 과목을 봐왔는데 그 시험에 볼 때마다 이제 그 탐구 한 과목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한국사를 보다가 뭐 이번에는 이제 6월 모의고사에서는 생활과 윤리를 봤습니다. 근데 이 생활과 윤리가 이제 아무래도 굉장히 좀 공부하는 난이도가 쉽다 보니까 만점자나 굉장히 고득점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거기에 적응을 못하고 등급이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제 우리 모의고사를 분석해 보면은 6월 모의고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전국에서 10만 등 정도의 수준, 한 60% 정도의 수준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은 4개 영역 반영 대학에서는 충청권 정도, 그다음에 3개 영역 반영은 그래도 수학이 빠지니까 조금 좋아져서 경기도 소재 4년제 대학이 현재 그 성적만으로 갔을 때 위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정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2학년을 거치면서 3학년 가면서 전반적인 학업 성취도가 좀 낮고요. 또 수학에 대해서 조금 취약한 그런 그 특징을 보이고 있고 비교과 활동에서 특징적인 면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생부 위주의 전형이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그 수시 접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을 줄여가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현 시점에서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본다면 어떤 부분에 주목을 좀 해야 될까요? 예, 금방 이금 선생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학생부 전형이나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특히 뭐 비교과 영역에서 뭐 성적이 떨어진 것만큼 또 이제 비교과 영역이 또 탁월하면은 이제 만회가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요소들도 부족하기 때문에 입학사정관제는 접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논술과 적성 전형입니다. 그리고 또 길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논술과 적성 그리고 이제 길게 봐서 정시까지. 이제 쭉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모의고사가 잘하면 2개 정도는 3등급이 나오겠다. 2개 영역 그 정도는 지금 예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팁을 드리면은 논술은 우리 학생이 수학이 약하니까 수학이 나오는 논술고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건 좀 피해서 뭐 대략 대학을 든자면은 건국대, 고려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인하대, 한양대, 상경계열 이런 정도가 수학 문제가 직접 나오거나 아니면 그렇죠. 수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데는 가급적 피하고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역시 또 3등급 2개 정도 수준이니까 그거에 맞춰서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뽑아보니까 제가 가톨릭대와 광운대와 상명대가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를 논술로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머니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어머님 우리 학생이 적성고사 준비 좀 하고 있습니까? 적성은 안 하고 있고요. 수학이 약해서요. 적성은 또 수학이 좀 강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논술만 준비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뭐 어머니께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계신데요. 뭐 이제 적성도 문의를 하셨더라고요. 그 이제 설문 그 질문지에서는 그래서 좀 잠깐 답변을 드리면은 적성고사를 만약에 보겠다 한다면은 역시 우리 학생은 그래도 최저학력 기준 2개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있으니까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은 국어 수학 출제가 아닌 국어, 수학, 영어. 그러니까 수학이 없는 적성은 없기 때문에 영어가 출제돼서 약간 좀 이렇게 그 분산될 수 있는 그런 전형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좀 이따가 좀 그 대학들을 몇 개 소개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목표 등급을 좀 말씀드리면은 지금 이제 수능이 100여일이 안 남은 상태에서 무리한 목표를 잡을 수는 없고요. 우선 이제 국어와 영어에서 이제 최대한 올릴 수 있는 만큼 노력해 달라. 특히 이제 EBS 연계 교재를 보면서 특히 이제 EBS 연계 교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깊이 이해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양의 연계 교재를 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국어와 영어에서는 그런 게 많이 관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EBS 연계 교재를 보면서 국어는 2등급, 그 다음에 영어는 3등급 정도의 목표를 하시고 수학은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한 4등급 선에서 생각하시고 사회탐구 공부는 좀 비중을 좀 많이 늘려서 두 과목 평균 한 2.5등급 정도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다면
수시에서 조금 네. 실패가 있다 하더라도 정시에서 만회를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노력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일단 수학이 수학을 약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예 적성고사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선생님 말씀이 영어가 출제가 되는 적성고사 전형은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이 영어 문제가 출제가 되는 적성고사 대학에 대해서 이금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해주시죠. 네, 근데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수학은 다 들어가는데 네. 범위가 다 달라요. 어느 대학은 뭐 수학 2까지 요구하는 그런 네. 대학이 있는가 하면 중학교 아니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까지만 원하는 대학도 있어요. 아하. 경기대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뭡니까 이게 수원대인가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1학년 수학 상학까지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기서 물러설 일이 아니고 준비에 따라서는 대학을 잘 선택을 하게 되면 좋은 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또 아까 우리 정전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무조건 우리는 이제 논술을 그러면 2등급 2개 이렇게 고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학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저학력 기준은. 그러니까 3등급 2개 대학을 잘 선정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또 조금 전에 그 정현주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성고사 전형은 이제 언어하고 수리 영역으로 나눠서 실시를 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또 영어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외국어가 출제되는 그런 대학들을 선택해서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천대학교가 그렇고요. 강남대, 성결대, 을지대 성남대전, 또 한국기술교대, 한국외대 글로벌, 한양대 에리카 등에서는 외국어에 출제가 되고 또 좀 더 할 수 있다면 최저 학력 기준까지 보는 그런 대학을 선택을 하면 경쟁률을 많이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또 외국어의 출제 유형은요, 어휘, 어법, 철자, 그리고 이제 단어 배열, 빈칸 채우기 등의 경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주안점을 가지고 준비를 하신다면 좋은 결과도 가져올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에게서는 어떤 대학들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에게 좀 추천할 만한 전형들을 좀 화면을 통해서 좀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번 화면 보시죠. 우선 이제 추천 전형으로 가톨릭대 그 법정경학부입니다. 18명을 모집하는데요. 논술 우수자 전형입니다. 가톨릭대가 적성 우수자와 논술 우수자가 있는데 적성이 이제 수학 국어 중심이기 때문에 네. 논술 쪽으로 가는 것이 좋고요. 논술을 잘 볼 경우에 30% 정도 우선 선발됩니다. 우선 선발이 될 경우에 최저학력 기준도 없고 일반 선발로 갔을 때는 학생부 50하고 논술 50으로 해서 가는데요. 합격자 평균 선을 보면은 한 3등급대에 이제 그 합격자가 이제 나오고 있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2개 영역 평균 3등급이 되겠습니다. 우선 뭐 내용상으로 봤을 때 인문사회 통합 논술이고요. 합격자 평균 내신은 여기서 말하는 합격자 평균 내신은 합격을 다 한 다음에 이제 애들을 살펴보니까 네. 저런 내신 등급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평균 등급이 약간 좀 모자라는 그런 편이죠, 현재까지. 예, 편이긴 하죠. 그렇지만 뭐 우리 학생이 우리 학생 1학년 때 사실은 좀 잠재력은 드러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해봤고요. 네. 그다음에 상명대학입니다. 상명대학 법학과 8명을 선발하고요. 학생부 40에 논술 60인데요.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학생부 비중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응시 영역도 이제 조금 더 좀 다른 대학보다 좀 느슨한데요. A형을 응시했을 경우에는 1등급 1개가 있어야 최저학력 기준 통과한 거고요. 네. B형을 응시했을 경우에는 1개 영역이 3등급 이상이 나와야 통과한 건데요. 전년도 평균 합격선이 한 4.1등급대 학생들이 적절하네요, 합격선이 그러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네. 4점대 등급이니까 굉장히 적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인문사회 통합형 논술이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적성 전형을 잠깐 좀 말씀드리면요. 앞서 이제 잠깐 금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이제 가천대학이 있는데요. 가천대학은 우선 선발일 경우 이제 적성 100%로 하고요. 일반 선발은 학생부를 포함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평균 합격선은 3.7등급이고요. 영어 문제가 출제돼서 수학 부분에 좀 우리 학생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좀 희석시킬 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최근에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요. 1차와 2차 두 번 시험을 봅니다. 근데 네. 2차는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서 그렇죠. 피하는 게 좋고 1차에서 도전해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는 게 바로 지금 이 대학인데요. 학생이 공무원을 하고 싶다 그랬거든요. 네. 고려대학교 세종 캠퍼스 공공행정학부입니다. 37명을 뽑는데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뽑는 4명이나 더 많이 뽑네요. 네. 적성 검사하고요. 학생부 20에 적성 80%고요. 이 대학은 수능형 적성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수능을 준비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이고
특히 이제 그 세종시 근처에 있죠. 네. 그리고 세종 캠퍼스와 안암 캠퍼스 사이에 이중 전공 같은 것도 허용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기회가 있는 그런 대학입니다. 예, 네. 그래서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논술 전형 외에도 적성 중심 전형으로 우리 학생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런 출제 유형을 보인 학교 두 군데를 좀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 네. 정시에서는 수학을 빼고 국영탐만 반영하는 대학은 좀 어디인지 알고 네. 싶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지금 수학은 좀 제외시키고 싶은 그런 예. 마음이 크신 것 같아요. 사실 작년도에 비해서 네. 많이 줄었습니다. 아.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정리를 해보자면은 서울에서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삼육대, 성공회대, 홍익대, 자율전공이 있고요. 네. 경기도 쪽에서는 좀 많은 편인데요. 강남대, 대진대, 성결대, 신한대라고 해서 옛날 한북대학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네. 신한대로 바뀌었고요. 안양대, 용인대, 그리고 국립한경대, 국립한국교통대, 옛날 철도대학이죠. 그다음에 천안에 있지만 취업이 잘 되는 학교로 유명하죠. 한국기술교육대, 그리고 한국산업기술대, 한신대 이 정도가 수학을 반영하지 네. 않습니다. 네. 자,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까지 좀 고민을 꽤 한 학생인 것 같은데요. 자, 어머님 오늘 저희가 상담해 드린 내용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자제분과 함께 잘 살펴보시고 최선의 전략으로 좋은 결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공무원이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학생부 전형은 그렇고요. 논술 적성고사를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정시까지 길게 긴 호흡으로 좀 바라보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수학 반영을 대순대로 피하고 두 개 영역 3등급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적성고사의 경우 영어를 출제하는 대학에 지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2등급, 수학 4등급, 영어 3등급, 사회탐구 평균 2.5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은 논술 전형으로 가톨릭대 상명대를 추천하고요. 적성검사 전형으로는 가천대 수시 1차, 고려대 세종 캠퍼스를 추천하겠습니다. 네,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시 집중 상담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두 번째 학생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퍼스널 슈퍼를 희망하는 고3 학생입니다. 퍼스널 쇼퍼요. 네. 굉장히 꿈이 구체적인데요. 네. 자, 어떤 점이 입시와 관련해서 가장 궁금한가요? 제가 의류학과를 희망하는데, 제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알겠습니다. 의류학을 전공하고 싶어하는 학생이고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이정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학생의 성적 보시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전반적으로 1학년 때부터 3학년 1학기 때까지 4.0에서 4.79 대이고요. 모의 수능 점수는 국어, 수학, 영어가 3등급, 그리고 사회가 4등급, 3등급이 되겠습니다. 비교과 영역을 보면은요, 1학년 때 학급 선도 봉사부원, 경제 경시부 동아리 활동, 또 학급 봉사부원, 학습부원 등을 했고요. 신문읽기 동아리 활동을 꾸준히 했고, 소록도 주민봉사 활동, 올림픽 조직위원회 자연정화 활동 등을 했습니다. 또한 수상 내역은 문화탐방 수련회, 수련회 수기 장려상, 봉사체험활동, 감상문 우수상, 한글사랑 글짓기 대회 동상, 테마여행 감상문 쓰기 대회, 장려상, 봉사상, 아주 1년 개근상을 타는 아주 성실한 학생입니다. 이 학생의 희망 전형은 전체적으로 의류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성신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 전형, 그리고 한성대는 전공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의류학과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 등을 좀 보셨는데, 선생님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네, 전반적으로 성적이
좀 이렇게 굉장히 낮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되는 학생이고 그런데 그 학교 선생님의 평가를 보면은 굉장히 열심히 네. 돼서 성적도 많이 올라가는 학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문장력이 좋아서 그 문장에 관한 네. 수상 경력이 있는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 아쉬운 점은 그에 반해서 국어 성적이 좋지 않은 점이 아쉽고요. 그다음에 봉사활동에서 학교에서 주는 일반 그 위주의 그런 그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그 다른 그 교과목 성적들은 비교적 굉장히 낮아서 네. 비교과 활동하고 교과 활동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전반적으로 이 학생이 예측한 대로 입학사정관제 전형보다는 논술 전형이나 네. 적성고사 전형으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예. 우리 저 상담을 위한 학생하고 이정수 선생님하고 좀 딱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잘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내신 성적이 어떤 경쟁력은 좀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모의고사는 조금 괜찮네요. 내신 성적보다는. 그리고 이제 문장력이 좋다는 얘기로 들어봤을 때는 아마 논술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렇습니다. 이제 수시 접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래도 이제 어떤 점은 좀 보완할 점이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혹시 그 학생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그 적성고사 준비 계속해서 하고 있었나요? 아니요,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논술고사는요? 논술은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 보완할 점이 네. 뭐냐면은 그 논술이 지금 굉장히 걱정스러운 게 그 101장 대회 수상 경력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많은데 국어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것은 이 학생이 그 문제 푸는 습관이 혹시 본인 위주의, 그러니까 본인의 감상 위주, 느낌 위주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혹시 보고 학생부를 꼼꼼히 들여다봤는데 논술 관련 수상 실적은 없더라고요. 그런 네. 걸로 봐서 굉장히 주관적인 학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2014년도 그 학습 전략을 보면은 첫 번째 논술 전략으로 지원할 경우 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맞습니다. 자기 자신의 문제와 문제 해설지 해답과 비교를 해봐서 어떤 부분이 틀렸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 봤는지를 꼼꼼히 분석해 봐야지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학생은 다른 거 뭐 예를 들어서 그 최저 등급도 어느 정도는 갖출 수 있고 그런 학생인데 그런 부분이 굉장히 그 걱정이 되고요. 네. 적성고사는 수리 수학 성적이 좀 괜찮습니다. 네. 모의고사 수학 성적이 굉장히 괜찮기 때문에 적성고사는 이 학생이 또 한성대 적성고사 전형도 원했고 그래서 지금부터 풀면은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역시 그 기출 문제를 풀면서 대학의 유형에 맞춰서 풀었으면 네. 좋겠다. 두 번째 이제 적성고사 같은 경우 준비할 때 제한 시간대에 맞춰야 되니까 그 시간을 맞춰서 풀고 또 네. 기본 개념을 열심히 성실하게 하고 아직 안 했지만은 틈틈이 인터넷 방송 같은 것도 좀 들어서 시간 안배를 잘해가지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자, 근데 우리 학생이 지금 적성고사에 대한 준비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대답을 했는데 지금 시작을 해도 좀 늦진 않을까? 선생님 어떻습니까요? 이 학생이 수학 성적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수학 성적이 괜찮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하더라도 그 기출 문제를 풀어보고 자기한테 유형에 네. 맞는 것 그런 것들을 해보면 되고 지금 이 학생의 돌파구는 사실은 적성이 오히려 더 아.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적성 전형이 훨씬 더 괜찮고요. 자신감을 가지고 시간 안배를 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은 그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성적이 올랐거든요. 아, 3학년 네. 때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비교적 상승세로 봐야지 되기 때문에 적성고사를 95점 이상 받겠다라는 목표로 수능 공부하고 적성고사 공부를 적당히 시간 안배를 해가지고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요즘 네. 출제 경향도 수능형으로 수능형이니까. 출제가 되기 네. 때문에 수능과 따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난이도만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하게 짧은 시간 내에 그래도 승부를 낼 수 있는 전형이 적성고사 전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네. 학생이 굉장히 그 운이 좋은 게 그 의류학과가 개설되어 있는 대학의 적성은 국어하고 수학만 봅니다. 네. 이 학생 예. 영어가 좀 낮은데 네네. 그래서 그러네요. 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는 적성고사 전형이 우리 학생에게 적합할 것 같다라는 전략을 좀 짜주시는데요. 계속해서 좀 잘 들어보세요. 네. 네네.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이 지금 성신여대와 서울여대 한성대인데요. 우리 학생의 이 학교를 지원했을 때 합격 가능성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나 보실까요? 그 성신여대 논술 우수자하고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는 그 논술 전형은 만약에 이 학생이 최저도 어느 정도 이제 그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가장 관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으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문제를 풀 게 아니라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네. 그것을 생각하면서 아주 그 객관화해서 푸는 것을 해서 지금 습관이 좀 바뀔 수 있다 그러면 네. 가능성이 있지만은 네. 그 전반적인 국어 성적과 할 때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네. 게 성신여대 논술우수자하고 서울여대 논술우수자 전형입니다. 네. 특히 성신여대 논술우수자 전형은 물론 그 우선 선발이 그러니까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그 논술 실력이 좋아야지 되고 그래서 네. 아주 조심스러운 네. 경우죠. 본인이 굉장히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그런데 한성대 전공적성 우수자는 학생부 30%, 전공적성 70%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주 가능성이 높은 그러한 전형이라고 볼 수가 네,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화면으로 준비를 했거든요. 네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그렇게 같습니다. 할까요? 예. 여기 지금 다 화면이 보이는군요. 그 성신여대 논술우수자 전형은 그 우선 선발은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학생이 나타난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한 적이 없고요. 네.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그 학생부 성적이 전체적인 평균보다 네. 1등급 정도가 낮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논술 실력에 굉장히 열심히 해야지 되는데 성신여대 같은 경우는 의료학과는 자연계에 속해 있지만은 인문계 논술을 치른다는 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서울여대 논술 우수자는 6월 모의평가 성적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의료학과가 자연계 논술을 치른다는 네.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극복할 수 있으면 괜찮고요. 한성대 전공적성 우수자는 학생부 30%, 전공적성 70%로 조금만 노력하면 가능성이 아주 높은 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께서는 세계 대학을 선정을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학생이 인문계 학생인데, 그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 논술을 봐야 된다는 그런 또 힘든 감이 또 있어야 됩니다. 네네. 그 서울대 논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90분 정도 시간을 주는 걸로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정 선생님께서는 그 희망대학 이외에 또 우리 학생에게 또 어떤 대학을 좀 추천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2개 더 추천했습니다. 네. 가톨릭대 그 생활과학부의 전공 적성 우수자 전형으로 가톨릭대 생활과학부하고 수원대의 그 의료학과 두 군데 추천을 했습니다. 화면 보면서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톨릭대 생활과학부는 전공 적성 우수자로 적성고사 100으로 그러니까 1차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우선 선발은 최저가 없고 그다음에 그 일반 선발은 수능 최저가 그 2개 영역 평균 3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학생은 현재 맞추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선 선발로 되든 일반 선발로 되든 가톨릭대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고요. 네. 인문자연계 동일 문제입니다. 네. 그 자연계열의 그 가톨릭대 생활과학부가 자연계열에 속해 있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가톨릭대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것을 해서 목표로 하면은 아주 그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수원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 50%, 적성고사 50%인데요.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문과 자연을 분리해서 시험을 보는데요. 저는 이제 이 학생은 그 앞에서 그 퍼스널 쇼퍼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의료학과를 지원해서 그 퍼스널 쇼퍼 활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수원대 같은 경우는 왜 추천을 했냐면은 그 의료학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의료학과를 자연계에서 봐요. 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 아주 불리한데 진로 희망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래서 네. 국문과라든지 다른 학과 그러니까 퍼스널 쇼퍼로서 기본적인 그 베이스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학과를 심리학과라든지 그런 학과를 진학을 한 다음에 그 의료학과를 같이 하면 훨씬 더 높은 역량을 가진 그렇군요. 그러한 그 어떤 그 직업인이 될 수 있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수원대학 제가 아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네. 예. 가톨릭대와 수원대학교를 추천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아직 적성을 준비를 안 하면서 좀 불안함도 네. 없지 않아 있을 것 걱정을 많이 할것 같고 같아요. 적성고사를 이런 이유 때문에 좀 추천을 하고 싶다 하시는 점 있다면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우리 학생의 자신감을 위해서. 예. 뭐 자신감을 위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네. 그 논술고사 전형보다는 그 적성고사 전형이 그 학교 생활 기록부 활동 기록이라든지 네. 또 수학 성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학생이 수학 성적이 전체적으로 아주 골라요. 네. 3등급 고르게, 이내로 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합격에 그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게 네. 수학 성적이고
국어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독서 능력도 있고 수상 실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휘라든지 그런 걸 외우는 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런 걸 갖추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국어하고 수학을 보는 적성고사 전형을 학교 그 유형에 맞춰서 몇 번 연습을 하다 보면은 틀림없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전형 방법을 한번 고민을 잘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논술을 할 건지 적성검사를 할 건지 한번 고민을 잘해서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우리 학생 선생님 설명 잘 들으셨죠? 네, 네, 오늘부터라도 한번 적성 준비해 보시겠어요? 생각해 볼게요.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상담해 주신 내용은 또 저희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자신감 가지고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고맙습니다. 계세요.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인사를 아주 잘하는 인성이 아주 충분히 갖춘 그런 학생인 것 같습니다. 네, 의류학과 지망생인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논술과 적성고사 중에 한쪽에 중점을 두길 바라며 적성고사를 준비한다면 수능과 적성고사 공부 시간 안배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적성고사 대학은 스피드를 요하므로 기출문제를 풀어보며 출제 경향을 익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목표 등급은 국어 수학 2등급입니다. 추천 전형은 적성 중심 전형으로 가톨릭대, 수원대, 한성대를 추천합니다.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형 수능의 도입으로 더욱 혼란스러워진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선택형 수능이라서 고민이 많이 되고요. 또 내신 성적만으로도 요즘은 대학 갈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수험생과 학부모를 위해 탄생한 단 한 권의 책. 국내 최고의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와 함께한 500회의 기록 및 상담을 받고 대입에 성공한 29명 선배들의 합격 비결 전격 공개. 공교육 스타 강사들의 생생한 진학 상담 노하우와 1급 진로 진학 상담사가 분석한 2014학년도 대입 전략 비법까지 결정적 코치 2로 혼돈의 2014학년도 대학 입시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포기하지 말라. 결정적 코치 2를 보면 합격이 보인다. 대한민국 수험생을 위한 입시 바이블 결정적 코치 2.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기금으로 쓰입니다.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저귀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께서 연락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의대를 꿈꾸고 있는 고3 아들을 둔 학부모입니다. 네, 수시 원서 접수 앞두고 많이 긴장되시죠?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수시에서 수도권 의대를 쓰려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자료를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예, 우리 학생은요, 성적이 국어가 5.8등급이고 수학이 1.2등급, 영어가 3.5, 과학이 2.6인데 이렇게 내신 성적이 들쑥날쑥한 이유는 바로 특목고 학생이기 때문입니다. 예, 모의 수능 결과는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가 모두 1등급이죠. 화학원이 1등급, 생명과학원이 2등급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비교과 활동은 이제 1학년 때 배드민턴반, 2학년 때 일본어 연극반, 수학 스터디. 그 4월달 칭찬 학생 이런 제도가 있나 봐요. 그래서 칭찬 배지를 받기도 했고요. 계속해서 교회 활동을 보면요. 평촌중앙공원, 안양시동 도서관, 꽃동네 봉사활동 같은 것을 했고요. YSC 의과학 2011 스프링 프로그램, 테마별 체험활동 이런 것들을 교회 활동을 했습니다. 특기사항이 아주 주목할 만한데요. 상의 내용은 좀 비슷한 것 같지만은 2011년도와 2012년도 상의 질이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수학 경시대가 좋아지고요. 예, 그렇죠.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이 모범학생상을 4차례나 수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성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학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희망대학은 1지망 연세대 의예과 일반 전형 논술형이죠. 2지망은 성균관대 의예과, 3지망은 한양대 의학과 모두 논술 전형으로 희망했습니다. 네. 자, 우수한 성적의 학생입니다만 그래도 또 의예과를 지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고민은 또 없어 보이지 않는데 우리 정재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분석하셨을까요? 예, 뭐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반적인 내신 성적은 높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지만은 특목고인 걸 감안하면 3점대 등급 굉장히 네. 좋은 성적입니다. 일반고로 하면 한 1점대 등급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네, 학교의 특성상 그 1, 2점 차이에 의해서 뭐 그 그렇죠. 등급이 막 좌우되는데 이 학생이 정말 특이한 게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수학이 모두 1등급, 한 번만 2등급이고 모조리 다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과학 과목도 2.6등급이고 물리 같은 경우는 1등급입니다. 그래서 그 수학과 물리에 굉장한 소질이 있고 잘하는 학생이라고 보여집니다. 6월 모의고사를 좀 분석해 드리면은 6월 모의고사 결과 한 상위 한 1.2% 정도 되고요. 이 정도 되면은 한 서남의대를 제외하고는 지금 의대는 조금 요 성적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7월 모의고사 성적도 7월 모의고사 성적은 지금 공개를 안 해드렸지만 국영수 모두 100점입니다. 예, 100점이지만 과탐이 조금 안 나와가지고 한 1%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정도는 이제 원광의대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일반 학과로 따지자면은 서울대학교 뭐 중위권 학과들, 그다음에 연고대 중상위권 학과에 충분히 진학 가능한 수준이고요. 비교과도 뭐 굉장히 그 인성 부분 쪽으로 굉장히 우수합니다. 워낙 뭐 학업적으로는 탁월한 성적들이 보여지고 있고, 특히 제가 이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제 인성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쩌면 이 학생이 전체는 아니지만 아주 부분적으로 입학 사정관제를 한번 노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이 부분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뭐 의예과를 도전하기가 그렇게 아주 만만치는 않지만 뭐 올림피아드 같은 어떤 수준의 그런 뭐 스펙은 없지만은 일부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조금 전에 어머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목소리 이렇게 그런 느낌이 좀 왔습니다. 6월 평가 모의 평가에서는 1.2%, 7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는 1%의 성적을 나타낸 아주 우수한 학생인데요. 서울대, 연고대, 중상위학과 정도는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또 의대를 이제 노리고 있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수시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예, 우리 학생은 이제 의대를 가야겠다, 반드시 난 의대를 가야겠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수시도 사실 우리 학생이 이렇게 유리한 것은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수시는 논술 전형을 하되 이건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소신 지원. 예, 한번 도전해보는 이런 마음으로 해봤으면 좋겠고요. 뭐 어떤 학생들은 이제 이 학생이 꼭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떤 학생들은 보통 이제 서울대는 일반학과 쓰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대학들을 수시에서 이제 그 의대를 쓰는 이런 경향성은 있는데, 그럼 뭐 우리 학생이 서울의대가 지금 목표다, 의대가 목표다라고 하니까 수시보다는 정시 쪽에 조금 비중을 더 두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앞서 이제 7월 모의고사에서 무려 국영수가 원점수가 모두 100점이었는데 과탐이 좀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남은 기간에 과탐을 좀 충실하게 하시면 그래서 잘하면 전 영역 만점도 가능한 그런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저한테 그 질문지에 화학 2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셨는데 그 화학 2 과목에 대해서 어떤 걱정이 있으신가요? 뭐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이가 화2를 하다가 화1으로 얼마 전에 바꿨어요. 그 이유는 점수가 나오지 않아서인가요? 예, 아무래도 의대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투 과목이 필요한 서울대를 굳이 가지 않아도 원과 원으로 중요한 전략이 의대를 충분히 갈 수 있어서 그러니까 의대에 대한 의지가 좀 확고한 친구인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제 대학보다는 이제 의사가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확고한데 뭐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제가 이제 어머니께서 질문에는 화2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질문을 했는데 뭐 지금 화1으로 바꿨다고 하고 뭐 성적은 뭐 충분히 실력이 있는 학생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여기서 굳이 더 언급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점을 받는다면 정시에서는 뭐 전부 다 패스가 되겠죠? 예, 제가 볼 때 이 학생 수능 만점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훌륭한 학생입니다. 그래서 좀 학생이 좀 희망하는 대학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는 선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네. 연세대 의예과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대학을 좀 분석해드리면요. 연세대 의예과 이번에 이제 13명을 수시해서 뽑습니다. 일반 전형이고요. 학생부 50%, 논술 50%.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당연히 의대니까 높겠죠. 그래서 국영수, 과탐 중에 세계 영역 1등급을 최저로 두고 있고요. 작년에 22명 모집했는데 1,700명 넘게 지원을 했습니다. 조금 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작년보다 인원수도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논술을 다 맞는다 하더라도 최저학력 기준이 높다고 하지만은 의대 쓰는 학생들 다 최저학력 기준 저거 다 통과하는 거고요. 그렇게 본다면은 조금 부담스러운 대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의예과 여기가 이제 우리가 연세대, 성균관대 어떤 대학의 레벨을 따지기 이전에 대학 입시에서는 상대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5명을 뽑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커트라인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예. 그래서 작년에 5명 모집에 1,469명이 지원해가지고 293.8대 1이었고 붙는 게 신기할 정도의 대학인데요. 여기도 역시 좀 약간 상향이지만 그래도 수시니까 소신 지원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 의예과. 한양대 의예과 좀 많이 뽑는 편이죠. 많이 뽑는 편인데 이 학교는 그래도 이제 앞서 연대나 성균관대에 비해서 조금 이제 인원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한 번쯤 좀 더 이제 연대나 성대보다는 좀 더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 학교는 이제 내신 성적을 한번 분석해봤어요. 이 학교에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분석해봤더니 여기가 이제 내신 성적을 90점 만점으로 1등급, 올 1등급을 90점 만점으로 봤을 때 우리 학생이 한 87.5 정도가 이제 예상이 되더라고요. 2.5 정도가 리스크가 나네요. 그래서 논술이 이제 만점 가까이 나온다면은 만회가 되고 논술이 이제 다른 애들하고 평균치가 나온다면은 조금 쉽지 않은 그런 선인데 그래도 수시니까 한번 소신껏 도전해 볼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연대, 성대보다는 한양대를 추천하시는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의예과의 경우는 이제 경쟁이 너무너무 치열하기 때문에 거의 완벽한, 퍼펙트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합격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논술 시험을 무조건 잘 봐야 되는 그런 것이라고 그것이 이제 관건이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화학 2를 했을 때 아마 추천을 해주신 것 같은데 우리 학생에게 어떤 전형을 좀 추천해 주실 전형이 또 있습니까? 예, 제가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우리 학생의 승부는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제 부담을 이겨내고 수능을 잘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의대는 갈 수 있느냐 없는 건데 한번 이제 서울대를 한번 그래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곳은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보지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학생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요. 화면을 보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대 의예과 20명을 뽑습니다. 작년보다 많이 줄어든 인원이긴 한데요. 이 대학은 이제 1단계 1.5에서 3배수로 뽑고요. 서류 100%죠. 이제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데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화원을 선택하든 그러니까 원과목 2개를 선택해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도전해 볼 수 있는 건데요. 서울대 의예과는 이제 서울대 요즘에 아롤이라고 해서 이제 웹진에서도 많이 자신들이 이제 내용들을 오픈을 해주는데 거길 보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서울대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모두 다 뽑고 싶은 학생들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학력은 충분히 인정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의대 같은 경우 어디를 보겠느냐? 저는 아마 인성 쪽에서 아마 승부가 잘 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학업적인 부분은 이미 특목고에서 수학하고 과학을 1등급대를 받았던 학생이기 때문에 검증됐기 때문에 한번 인성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한번 이제 서울대를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떤가. 서울대에서도 분명히 의사는 인성이 중요하다 이런 표현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흘러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한번 그런 부분에서 서울대를 도전해 봤으면 어떻겠나 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수학과학 실력도 상당히 뛰어나기 때문에 면접도 아마 잘 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한번 저도 생각해도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머니 잘 들으셨죠? 네, 서울대 입학사정관 전형을 선생님께서 좀 추천해 주셨는데 어떻게 평소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서. 근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좀 이겨야지만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예.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예. 지금 논술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은데, 네. 논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지금 수시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하고 있지만 자연계 학생이니까 그렇게 따로 준비는 안 한 것 같아요.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 논술, 수학 논술이 우리 이금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시지만 네네. 이 수리 논술이 준비가 별도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적응력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빨리 좀 서둘러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뭐 기출 문제 중심으로라도 예. 뭐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이금 선생님께서 좀 조언을 그게 해주실까요? 수능하고 이제 자꾸 잘못 맞물리다 보면 둘 다 망하는 수가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일정한 시간을 내서 논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능 준비를 하고 주말이나 주일을 통해서 일정한 시간을 내서 논술을 준비하는 것이 그래도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상담이 좀 큰 도움이 되셨죠? 예. 네, 저희가 또 상담해드린 내용은 이메일로도 정리해서 보내드리니까요. 아드님이랑 잘 살펴보시길 바라고 수능 만점에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이번에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우리 학생입니다.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이금수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의사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먼저 지원 전략을 살펴보면 서울대 일반학과는 일반 전형, 다른 대학 의예과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하거나 수시는 소신 지원하고 수능 성적에 맞는 의예과를 지원하는 전략도 고려해 보길 바랍니다. 또한 남은 기간 동안 일반 전형 면접 준비가 관건이므로 과학 탐구를 완벽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표 등급은 과학 탐구 1등급이며 추천 전형은 서울대 의예과 일반 전형입니다.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의 1대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대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이 수시 원서 접수를 이제 2주 정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 서류 준비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마무리를 할 시기가 됐는데 이 부분 선생님 좀 이정수 선생님께서 조언을 좀 해주실까요? 예, 자기소개서 이제 그 마무리해서 제출해야지 되는데 네. 제일 중요한 게 대학에서 원하는 그 보고 싶어하는 역량을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인재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전공이라든지 그래서 네. 자기가 드러내고자 하는 일반적인 것도 뭐 자기주도성이라든지 그런 역량을 보일 수 있는 에피소드를 쓰고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서 자기가 지금 이렇게 변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써주는 게 좋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 된 다음에는 쭉 읽으면서 전체 흐름이 1번부터 끝까지가 하나의 그 이야기로 쭉 흘러가게 해주고 물론 기본적으로 문장 이어지기 그다음에 맞춤법 이런 것들까지 이렇게 딱 하면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겠죠. 네. 이번 금요일날 특강도 준비가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주 그때 좀 상세하게 금요일에 말씀해 주시면 이정수 고맙습니다. 선생님께서 자기소개서에 관련된 특강을 또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 학생들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소중한 상담해 주신 이정수 선생님 그리고 정재원 선생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역시 결정 수시 지원 전략을 주제로 수시 집중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으니까요.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